SBS 논설위원과 기자들이 정리한 팩트, 이 팩트를 근거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하고 계시는 패널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정치 구구단 순서. 오늘은 박창환 정한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개공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장제원 수석 대변인의 페이스북 서 계시다가 다 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외교안보의 보좌 없이 하는 게 힘들다라고 다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외교안보를 당대표가 균형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보좌 인력과 당의 어떤 그 정책 능력을 키우는 게 우선이지, 외교안보 도움 없이 대표 혼자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이거 띄워주는 게 사실 본질은 아닌 것 같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대변인의 성명이 발표가 조금 좀 뜬금없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뭐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홍준표 대표를 참 존경하는구나 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화재 참사 현장을 방문했을 때 당시 박수현 청와대 전 대변인이 대통령의 숨소리에 이제 울음이 묻어 있었다라는 이 발언 때문에 그랬죠. 당시 보수 야당에서 굉장히 강하고 거세게 비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홍준표 대표가 현재 갖고 있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고민이 있다 하더라도 대변인이 이와 같은 논평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설명을 통해서 자당 대표를 너무 이렇게 과하게 칭찬하는 부분들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내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김병민 교수님은 어쨌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쪽에 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김병민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좀 과한 면이 없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어제 청와대 사전환담이 사실 많이 화제가 됐잖아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 이곳은 피해자가 정말로 그대로 고백하고 공개하면서 대한민국을 기운들고 있는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음모론을 제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농담이다라고 그냥 없던 이야기처럼 해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김병민 교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획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홍준표 대표가 이 미투 운동이 최근에 촉발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지금 일련의 상황들을 보게 되니까 문화예술계 인사부터 시작해서 특히나 진보 진영 인사들이 여기에 대한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근데 과거에 이제 대통령 선거의 과정들을 돌아보게 되건데 돼지발정제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곤혹을 치렀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류호혜 전 최고위원의 발언 때문에 한 언론사와는 거의 전쟁에 불사할 정도의 얘기들이 갖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좀 나름대 항변을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측면은 저는 여기에 이제 촉발시킨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방송인으로 불리는 김어준 씨의 발언과 좀 맥이 닿아 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과거 팟캐스트에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미투 운동이 공작의 관점에서 바라보건대라고 얘기하면서 현 정권의 좀 어려운 측면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부분들이 존재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이 미투 운동이 촉발되고 난 뒤에 보니까 대한민국의 유력한 대권 주자 한 사람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근데 그 사라지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민주당 내에 친문 진영의 인사가 아닌 비문 진영의 인사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누가 도움이 되느냐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게 정치적 공작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이 미투를 보수 진영의 정치 공작처럼 혹시나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더라면 여기에 대해 좀 사전포석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농담이 절대 아니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의도도 있었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농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건데 얘기들을 다 떠나서 사실은 이 미투 운동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이 내용을 토대로 결국은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이게 정치적인 공작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순간 이 미투 운동 자체가 완전히 사장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발언의 진위와 내용들을 떠나서 결과론적으로 상당히 부적절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병민 교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김어준 씨가 얘기했던 공작적 관점에서 바라보건대라는 전제하에서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미투 운동의 본질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농담이었다고 하더라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서 그것을 기획서를 음모론을 이야기하고 꺼낸 것 자체도 부적절하다. 미투 운동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발언이었다라는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제1야당의 대표의 입이 너무나 가볍다. 사실 어제 그제 국민들의 충격이 엄청났습니다. 안희정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이미지가 있었고 또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정말 허탈감과 분노에 휩싸여 있는데 이것을 뭐 사실 그전에도 미투 운동 터졌을 때 좌파들이 많이 뭐 걸려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념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문제였고 또 이거를 갖다가 어떤 뭐 특정 정치 집단의 기획으로 바라보는 것도 그렇게 되면은 폭로자, 피해자인 김지은 씨는 정치 공작의 산물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거야말로 미투 운동의 본질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투 운동의 본질이라는 게 사실은 갑질이거든요. 지위를 이용한 성을 매개로 한 지위를 이용해서 강압적인 폭행을 한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념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정치 공작의 문제로 치환한다라는 것은 지금 수많은 피해자들과 수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에 분노하고 거기에 동참하려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철저하게 정치적 이해관계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만약에 본인의 주장이 정말로 그렇다라면은 이걸 끝까지 주장해야지 하다가 좀 안 좋으니까 이거를 갖다 농담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도대체 우리나라 제1야당 대표의 입이 또 생각이 말이 이렇게 가벼워도 되느냐. 물론 홍준표 대표의 뭐 가벼운 말이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막말이 이번뿐만은 아니지만 이번에 이 안희정지사의 성폭행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그 대책을 세우는 이야기가 진중하게 나와야지 농담이나 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예. 두 분께서 비슷한 논조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측에서 한번 참고를 해야 되는 사안인 것 같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미투 운동의 본질을 모두 다 생각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발언해야 할까도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청와대 오찬회동과 관련해서 이렇게 사전 환담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들이 나왔고 방송사 SBS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8시 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께 그 논란이 됐던 발언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측에서 청와대 기자실과 사전 합의에 따르면 사전 환담에서 자유롭게 오간 대화는 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만 이런 합의가 그때그때 청와대 춘추관과 청와대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있었던 청와대 대표 회동 문재인 대통령과 물론 홍준표 대표는 참석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자유롭게 그런 환담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썼던 기억이 나서 제가 한번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영상 보시고 저희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청와대 춘추관, 청와대 측의 일방적인 조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의 약속도 있었는데 그 약속이 보다 좀 정밀하게 안 됐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김현민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저 사전환담 사실 논란이 됐고 이미 세상에 다 알려졌거든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정작 육성만 우리가 들을 수가 없다. 이 상황에 대해서 사전환담 내용은 사실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특히나 지금 우리가 봤던 영상처럼 이미 여야 대표 간의 회동 속에서 있었던 영상들을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일부의 오해를 살 수가 있는 측면들이 존재하는데 이게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명확하게 좀 걸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측면들을 청와대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얼마 전에 이 청와대와 출입 기자단 사이에서 이 엠바고에 관한 규정들을 공표를 하게 되는데 예, 엠바고라고 하는 게 일종의 그 출입처와 출입 기자들 사이에 일정 시점까지 보도를 유예한다, 미룬다는 게 엠바고죠. 그러니까 약속인 거죠. 예. 사실상 이 청와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일정이나 보안이라고 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까지 이제 보도를 좀 유예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취재의 자유 그리고 국민의 알 거리를 위해서 포괄적 엠바고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언론과의 소통이 상당히 잘 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상당히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이 엠바고에 관했던 하나의 그 굉장히 좀 에피소드
뉴스들이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휴가를 갑니다. 휴가를 가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이 경호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알려서는 안 된다고 엠버고 규정을 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조금 지나고 나니까 청와대가 페이스북에 그 저도에서의 풍경을 딱 오픈하게 되죠. 예,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엠바고가 해제가 되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측면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경우와 보완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측면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어저께 있었던 회동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의 대북 특사 이후에 있었던 한반도의 중요한 안보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전 환담에서 있었던 한두 마디의 대화까지도 국민들에게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영철의 방남 이후로 깜깜이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던 국민들의 갈증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청와대의 노력들이 상당히 좀 아쉬운 대목들이 존재합니다. 네, 김병민 교수님 생각은 이렇고요. 우리 박장환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엠바고는 저는 최소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익이라든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있을 때만 엠바고를 거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게 지금 이제 언론 자유의 추세에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예. 문재인 정부가 높은 지지율을 얻을 수 있었던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낮은 자세의 소통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취임 1년 동안 대통령의 그런 낮은 소통 행보가 높은 그 지지율의 견인차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좀 생기고 있어요, 일부. 아이스하키 단일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배웠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결과는 훈훈했습니다. 물론 전패를 했지만 국민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보다 그 과정, 이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해서 왜 싸늘한 시선이 처음 출발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소통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내가 옳다고 느끼는 것도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저는 청와대가 이번에 배웠으면 했는데 지금 이런 엠바고 문제도 국민들이 뭔 얘기 나올지 대충 다 알고 그리고 사전 환담이라는 게 무슨 비공개 회담도 아닌데 이거를 굳이 엠바고를 걸어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공개해서 소통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교훈을 청와대가 좀 다시 한번 곱씹는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 측과 청와대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한번 두 분의 말씀을 좀 유념해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얼마든지 반복될 텐데 말이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가능한 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가장 우선시해서 공개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홍준표 대표가 농담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기획설,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 기획설, 나중에 농담이라고 한 걸음 물러섰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정의당에서는 홍준표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고 많은 분들이 또 여성단체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두 분 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정치권 특히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은 가히 메가톱급 충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오전에 수업하면서도 그 얘기를 하고 왔는데요. 정말 학생들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뭐랄까요. 자괴감 같은 거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성의 한 사람으로서, 원하지 않는 상대에 대해서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갑질을, 그것도 성을 매개로 한 갑질을 한다. 이건 폭력이거든요. 갑질 폭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갑질 폭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오고 있고 우리 학생들이 졸업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은 또 의리됩니다. 의리돼서 사회로부터 그런 갑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남자건 여자건.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투 운동을 통해서 단순하게 어떤 개인의 자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에 소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의례 입장 이런 것들을 이번 미투 운동을 계기로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나부터 반성하고 나부터 돌아본다. 이런 얘기를 오늘 학생들한테 하고 왔습니다. 네, 공교롭게 또 오늘이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김병민 교수님은 어떻게 또 학생들하고 이야기하고 계시는지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지방자치 강의를 하면서 지방분권 개헌이 좀 화두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분권에 대해서 사실 그 누구보다 강하게 목소리를 외쳤던 인사가 안희정 전 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안희정 전 지사가 외쳤던 제2국무회의 신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방분권에 대한 가치들을 얘기했는데 이제
내일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랑 이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지 참 가슴이 답답한 측면들이 있는 거고요. 저는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선한 의미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좀 희망을 줬던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상당히 이중적이었고 보여줬던 위선이라는 측면 때문에 혹시나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외면하는 계기가 되진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되는데요. 분명하게 이 기회에 제2, 제3의 안희정 전 지사와 같은 정치인들이 상당수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이해득실에 관련이 있을까에 몰두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뿌리부터 뽑기 위해서 여야 정치권에 대한 목소리를 모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2차, 3차 피해자들이 다시 피해를 입지 않으면서 이 미투 운동에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시스템 정립의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어떤 큰 충격파가 던져졌을 때 그 충격파를 그대로 견뎌내는 건 견뎌내는 몫이고 그 충격파가 우리 사회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는 결과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몫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 들으면서. 그 남북 정상회담 합의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평가들이 있고 일단 많은 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한반도의 위기설까지 고조됐다가 어쨌든 간에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지는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해서 염려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핵 개발에 ICBM 개발에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쇼 아니냐 이런 점들을 유념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홍준표 대표는 계속해서 1939년인가요? 영국의 체인벌린 수상과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와의 뮌헨 회담 이 사례를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계속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찾듯이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북한이 보여줬던 행보에 대해서 속아왔던 측면들이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연장선상에 있는 행동의 조치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씻어내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거죠. 다만 좀 반대의 시각으로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 과거 김정은 시대와 달리 우리가 김정은 시대에 접어들고 나서 단 한 번도 북한과의 제대로 된 대화와 소통의 과정이 없었던 거고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이 북핵 위기가 상당히 고조된 측면에서 자칫 잘못 우발적인 충격이 있을 경우에는 이 북한에 대한 선제적 타격까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워갖고 우리가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 거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의 모습들을 그대로 미래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저께 여야 대표와의 회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했는데요. 그건 바로 지금 이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 이렇게 회동으로 이끌어내는 과정 속에서 뭔가 이면 합의라든지 북한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과거에 대한 잘못된 선례들을 답습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 대통령이 분명한 선을 그었던 것처럼 그 내용에 대한 진정성 있는 약속들을 지켜가고 지속적인 보수 야당에 대한 설득들이 이어진다면은 한 걸음씩 좀 진전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도 됩니다. 박창원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준표 대표의 지적 계속해서 일관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참 답답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무슨 방법이 있냐라고 대통령이 또 반문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이 들었는데 북한의 위장 공세다, 시간 끌기다, 거기에 이용당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사실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전쟁 위기가 공공연하게 정말로 언론에서 나올 정도로 상황이 급박했었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은 무슨 짓이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폐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리고 전쟁을 늦출 수 있다면 늦춰야 되고요. 막을 수 있다면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결국은 대화의 테이블에서 북한을 설득하고 굴복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시간 끌기용이 될지 아니면은 한반도 평화로 가는 첫걸음 또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의 긴장을 갖다가 완화시키는 첫걸음으로 갈지는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 현재 그런 점에서 안 될 거다라고 비관할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우리 당사자거든요. 전쟁 나면 우리가 죽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앞장서서 그런 파국을 막기 위한 노력, 설득을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입장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전 다 해야 된다. 그것이 설사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외교 안보 분야에 관한 한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는 사실 뭐 정권이 어떤 정권이든 간에 늘 나왔던 이야기지만 또
정권을 잡은 세력과 정권을 잡지 않은 야당 세력 사이에서 끊임없는 견제가 또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다음 달 말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이 어쨌든 간에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어느 측의 말이 옳은지를 또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오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눈길이 갔습니다. MBC의 전 뉴스데스크 앵커 배현진 앵커인가요? 네. 배현진 앵커가 사표를 제출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에 이어서 자유한국당에 입당할 것이다. 또 뭐 서울 송파울 지역 재선거에 공천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네, 뭐 내일 정도에 입당이 예정돼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송파울 보궐선거 출마설이 오늘자로 굉장히 끊이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배현진 앵커를 영입하고 있는 게 상당히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한국당이 이번 선거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건 과거에 좀 낡고 오래된 이미지가 아니라 젊고 신선한 이미지로서의 청년과 여성에 대한 우선 공천을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인사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계속돼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언론 탄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데 이 배현진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노조의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을 뿐 과거에 있었던 상황 속에서 배현진 아나운서가 MBC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 과정에서의 뭔가 사법적이거나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다만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뉴스 앵커직에서 배제를 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얘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만 배현진 앵커가 자유한국당 입당해서 송파을에 출마하게 됐을 경우에 당선이 돼야 본인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활동에 도움이 될 건데 이번 지방선거에 송파을이라고 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한국당뿐만이 아니라 미래당 같은 경우는 박종진 또 전 방송인이 준비하고 있는 터라 이게 예, 기자 출신이죠. 당선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싸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예측이긴 합니다. 지금 김병민 교수님 말씀하실 때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전략적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자막에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아직은 따옴표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내일쯤 입당식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직까지 배현진 씨 본인에게 어느 기자도 지금 확인을 한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자유한국당 측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박찬현 교수님 좀 생각이 다를 것도 같습니다. 일단 어때요? 뭐 개인 배현진 아나운서 개인으로 보면은 왜 굳이 정치권에 들어올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동안에 이제 MBC 파업이 정리되고 이런 과정에서 배신 남매 이런 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네티즌으로부터 맹공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이제 방송국에 있기보다는 본인이 뭔가 보여주겠다 이런 어떤 그 정치권에 입문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배현진 씨가 방송 장악에 책임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그 배현진 씨하고 같이 입당이 지금 거론되는 게 패키지로 거론되는 게 길환영 전 KBS 사장입니다. 그렇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안갑 출마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배현진 씨는 이제 송파을인가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두 분이 패키지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한국당의 주장처럼 언론 탄압의 피해자로 이 두 사람을 내세워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언론 탄압 테마 공천 이런 이야기를 한 거군요. 근데 이게 자칫하다가는요. 이게 배현진 씨의 책임 여무를 떠나서 길환영 전 KBS 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KBS 내에서 아주 공공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언론 탄압의 피해자가 아니라 언론 장악의 가해자 또는 수혜자로 익히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배현진 씨, 패키지로 가는 배현진 씨는 어떻게 되느냐? 언론 장악의 동조자 또는 수혜자 이렇게 이제 이게 패키지가 구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이게 전략적으로 배현진 씨 개인을 생각한다라면은 길환영 전 사장과 엮여가지고 저는 한국당에 입당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전략적인 실수다. 또 설사 이렇게 해서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러면은 국민들이 한국당의 언론 탄압 주장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해버리는 국민의 심판하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한국당의 선거 재보선 이후의 입지는 아주 급속하게 추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충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예, 두 분의 생각 들어봤습니다.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조금 전에 자막 보면 마치 박찬원 교수님이 길환영 전 KBS 사장이 자유한국당 입당 예정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막이 나갔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기사가 지금 나왔다는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배현진 전 MBC 뉴스데스크 앵커가 내일 자유한국당에 들어올 것이다. 입당식을 할 것이다.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일단 여기까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도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왜 배현진 앵커가 우리
자유한국당에 들어오면 안 되나 하고 조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인재 영입에 좀 성공을 했다는 그런 밝은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기자들이 홍준표 대표에게 질문을 했더니 홍준표 대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나는 안 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학 선후배 사이고 남의 불행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가 않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정치구구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